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84년 6월 4일 오전 10시, 20살의 여성 야마모토 미오 씨는 야마나시현 고우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도서관에 갈게 라고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미오 씨의 어머니는 집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갔다 와 라고 배웅해줬죠. 하지만 이 모습을 끝으로 딸 미오 씨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천청병력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사건 이틀 뒤인 6월 6일, 미호 씨가 가져간 자전거가 고우역 앞에서 발견이 되었고, 실종 4일 후인 6월 8일에는 니가타현 카시와자키 시내의 유사마츠 해안가에서 미호 씨의 손가방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면허증과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돈 한 푼은 없었어요. 이 당시 상황이 참 안타까운 게 이 미호 씨의 가족은 경찰관인 아버지와 자영업자인 어머니, 오빠 카즈오, 이 미호 씨의 쌍둥이 동생인 미사 이렇게 총 5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가 1년 전에 오빠 카즈오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해서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딸 미호 씨까지 실종이 된 거죠. 6월 9일 가족들은 니가타현 경찰에 미호 씨에 대한 수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인 아버지 마츠오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중에 딸이 있는지 전국적으로 수색했지만 아직까지는 미호 씨와 닮은 사람은 없었죠. 가족들은 안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애타게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과정에 진전은 없었어요. 그런데 미호 씨가 실종되고 6개월이 지난 11월 6일부터 약 4년간 이상한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호 씨를 기다리는 가족 입장에서는 이 침묵의 전화라 더 간절했습니다. 이 미호 씨가 전화를 했다면 그래도 살아있는 거니까요. 전화 대부분은 항상 몇 초 안에 끊겼지만 실종 후 3년 4개월에서 3년 6개월, 이 2달 사이에 걸려온 전화 2번은 10분에서 15분 정도도 꽤나 길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미호 씨의 가족들이 어떤 말을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죠. 10분에서 15분 정도 전화가 2번 걸려왔었다고 했잖아요. 그중 한 번이 10월 18일에 온 전화였는데 이때는 흐느껴 우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호 씨의 쌍둥이 동생 미사 씨가 미호 잘 있어? 라는 다급한 무렵에 잘 있어 라는 대답이 들려오기까지 했어요. 이어서 어머니가 미호야 잘 있니? 잘 있어? 어서 돌아와 라는 말에는 조용히 TV 소리만 커졌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전화가 다시 끊겼지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미사 씨가 미호 씨의 소지품이 발견된 카시와자키에 갔다고 하자 또 끊겼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전화가 걸려와요. 미사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빨리 돌아와 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전화는 또 끊겼습니다. 이 모든 게 10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 사이에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이런 이유 없이 실종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납치 사건들이 2000년대 들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북한 공작원에 의한 납북이라는 사실을요. 갑자기 납북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 처음 납북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9년 산케이 신문에서의 보도였는데 북한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 이 대한민국 정부 측에서 이 납치 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조금 기뜸을 해줬어요. 근데 일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이 사건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북한에서 한국 국적기를 테러한 사건인데 이때 이 사건의 주범이 북한 공작원 20대 여성 김현희와 70대 남성 김승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유미, 신이치라는 이름으로 일본 관광객 행세를 하면서 위조 여권으로 대한항공에 탑승했어요.
이 비행기가 경유하는 비행기였는데 쉽게 설명하면 A가 탑승지예요. B가 경유지입니다. 그리고 C가 도착지라고 할 때 A 출발지에서 두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습니다. B 경유지에 도착을 해서 이 두 사람은 비행기에서 내렸고 이 비행기는 C 도착지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상공에서 폭발해 버려요. 폭탄을 설치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이때 사망을 했죠. 이들이 경찰에 붙잡히자 김승일은 스스로 독약을 먹고 사망했고 김현희는 한국으로 잡혀와서 진술을 하던 중 일본인 납북 문제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북한이 처음에는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일본 내각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평양을 방문해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면서부터는 북한에서 사실 우리 공작원들이 공모해서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일본 납북인 5명이 일본으로 귀환하기도 했죠. 자, 그럼 여기서 북한은 왜 일본인들을 납치했던 걸까요? 6.25 전쟁 발발 이후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이때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서 각종 도발과 교전을 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국은 당시 예비군 창설, 간첩 신고 등 안보 교육과 경비 태세를 강화했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인과 용모가 비슷하면서 세계 각국으로 입국하기 쉬운 일본인으로 위장해서 한국에 잠입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요. 그래서 공작원에게 일본어와 자연스러운 일본 문화를 가르칠 교육관이 필요해서 일본인들을 납치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첩 교육을 위해서 납치를 한 거죠. 참고로 또 추가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북한 공작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일본인 여성들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미호 씨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미호 씨의 가족들은 납북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상계한 일본인들의 납북 문제가 크게 대두되자 미호 씨의 가족들도 납북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1978년 니가타현에서 납북이 되었다가 귀국한 카오루 부부의 납북 문제 보도가 2002년 3월에 있었는데 이때 카시와자키, 유사마치 해안가라는 지명이 여러 번 언급되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 이곳은 미호 씨의 손가방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이 카시와자키라는 지명이 나오자 미호 씨의 납북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죠. 동생 미사 씨는 납북 문제가 명확해진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평생 미호 씨를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곧장 신문사에 편지를 써 보냈어요. 그러던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 이후 경찰들이 미호 씨 가족들의 사정을 듣기 위해 연락이 옵니다. 가족들은 제발 딸을 찾아달라며 간절하게 애원했죠. 그리고 실종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입장 등을 듣고 미호 씨의 이름을 납북 가능성이 있는 특정 실종자 조사회에 올렸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미호 씨를 구출하기 위한 움직임도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서명 활동도 열려서 약 1년간 20만 명의 서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 중에 아버지인 미츠오가 병에 걸려 사망하면서 세간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죠. 아무래도 아들도 잃었는데 딸까지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특히나 딸의 경우에는 아예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쨌든 미호 씨가 특정 실종자 조사회에 이름을 올린 지 2년이 넘은 2004년 유사마치 해안가에서 발견된 익사체의 DNA가 미호 씨의 쌍둥이 자매 미사 씨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발견된 행방불명자의 시체가 미호 씨라는 건데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사실 미호 씨가 실종되고 약 2주쯤 뒤인 1984년 6월 21일 날 일부 백골화되는 시체가 해안에 떠밀려 와서 그걸 본 관광객이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뒤에야 경찰이 해당 사체가 미호 씨의 일랑성 쌍둥이 미사 씨와 DNA가 일치한다면서 연락을 준 거예요. 경찰들은 미호 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됐다고 했습니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에 의한 익사고요. 그녀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에 패닉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이 DNA 조사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단순한 질문으로는 DNA 검사를 왜 이제 와서 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데, DNA 검사는 1980년대 당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의문스러운 점은 첫째, 이 미호 씨의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DNA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이었어요. 아, 그렇잖아요. 유가족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사실상 DNA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하고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경찰들은 2004년 4월 26일 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고 합니다. 미호 씨로 추정되는 시체 두 구가 있는데 그중 한 구는 DNA 검사가 가능하니 해보자고 분명히 말했대요. 다른 날에도 감정하겠다고 네 번이나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지만 이 미호 씨의 가족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일체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미호 씨로 추정되는 시체 두 구가 나왔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이걸 기억하지 못했을 리가 없을 거라고요.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호 씨로 추정되는 시체는 무려 20년 전에 발견된 시체인데 경찰이 발표했던 DNA가 쌍둥이 동생 미사 씨와 일치한다는 주장 외에는 키나 체형, 옷차림, 속옷 사이즈, 치아 치료 흔적 등 이 모든 것이 미호 씨와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경찰은 이에 대한 질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고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찰들의 모습에 미호 씨의 가족들은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죠. 그리고 시체가 미호 씨보다 한 10cm나 크고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더더욱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 거고요. 세 번째,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는 미호 씨의 실종 17일 뒤였는데 만약 그 시체가 미호 씨였다면 그렇게 빠르게 백골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발견된 시체에는 치아가 13개나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미호 씨가 치아가 그렇게 단기간에 빠질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미호 씨의 가족들은 우리는 진실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시체가 미호가 맞다면 당장이라도 오빠와 아빠 묘에 안치해서 쉬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시체의 자료와 유류품 사진 속에 미호를 나타내는 건 무엇 하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특정 실종자 조사회에서는 미호 씨가 납북을 당하려다가 실패한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북한 공작원이었던 안명진 말에 따르면 납치한 사람이 격렬히 저항을 하면 강렬하게 구타하여 죽인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망해서 북한 공작원들의 주요 상륙 루트이자 시체가 발견된 장소인 유사마치 해안가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또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한 권혁은 1994년 북한에서 봤던 여성이 미호 씨와 빼닮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호 씨가 납북이 되었다면 북한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미호 씨의 가족들은 미호 씨의 납북 무게를 두고 현재까지도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본에서는 납북 피해자들을 위해 북한까지 전파를 보내는 시오카제 라디오가 있는데요. 일본의 납북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민간단체에서 2005년부터 방송하고 있는 대북 방송인데 납북 일본인을 주 청취자로 하고 있는 단파 방송입니다. 가족들은 이 라디오에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녀가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미호 씨는 1964년 3월 3일생으로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60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행방을 안다는 사람조차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미호 씨의 죽음에는 밝혀지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북한에 의해 납북이 되어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납북에 실패해서 죽음을 맞이한 걸까요? 경찰이 미사 씨와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한 시체는 정말 미호 씨가 맞을지, 이 시체의 사인처럼 죽음을 당한 건 아닌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었던 오늘의 사건이었습니다. 미호 씨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